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영광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광 클래스는 영어로는 Association 클래스입니다. 영광 클래스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이 영광 클래스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갑돌이는 마스크를 2020년 4월 10일 10장 주문했다. 갑순이는 라면을 2019년 11월 18일 2박스 주문했다. 길동이는 컴퓨터를 2020년 3월 3일 1대 주문했다. 갑순이는 컴퓨터를 2018년 10월 1일 2대 주문했다. 길동이는 마스크를 2020년 4월 2일 5장 주문했다. 자,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그럼 보면 갑돌이, 갑순이, 길동이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이 갑돌이, 갑순이, 길동이는 뭐 고객이라는 또는 사람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겠죠. 고객이라 합시다. 그러면 고객 클래스 인스턴스 드리고, 그 다음에 마스크, 라면, 컴퓨터는 이 제품의 인스턴스 드리겠죠. 따라서 이걸로부터 우리는 이제 두 개의 클래스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이란 클래스 하나와 제품이란 클래스 하나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업릿을 사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고객, 그 다음에 제품이란 클래스가 있겠죠. 제품이란 클래스가 있을 거고, 실은 이 UML 다이어그램 중에서 이렇게 클래스들과 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있지만, 객체가 뭐가 있고, 즉 클래스 인스턴스들이 뭐가 있고, 인스턴스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게 객체 다이어그램이라는 겁니다. 객체 다이어그램. 그래서 객체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보려면 일단 그 객체를 표시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객체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클래스는 그냥 박스로 표현했잖아요. 뭐 고객을 예를 들면 객체를 표현하자면 객체도 이렇게 박스로 표현이 됩니다. 박스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객체 인스턴스 이름, 예를 들면 C1이라 합시다. C1 콜론하고 고객 이런 식으로 하면, 고객은 이제 C1은 인스턴스 이름이고요.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어떤 인스턴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 고객은 이 C1이라는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클래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C1이란 인스턴스, 이렇게 인스턴스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고객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인스턴스, 어떤 어노니머스 인스턴스, 이름이 없는 인스턴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언더라인을 쳐주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고객으로부터 생성된 어떤 인스턴스를 나타내는 거죠. 이건 클래스고 이건 인스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는 실제로 속성의 속성의 값이 있겠죠. 만약 name이라는 속성이 있다 그러면 고객 클래스에 name이라는 인스턴스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실제 고객은 이제 이 name이 실제 값으로 설정된 거겠죠. 우리 예를 들면은 이제 name은 그리고 길동이도 있을 거고,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이라는 것에 또 우리가 뭐가 있었죠?
갑순이 갑돌이 됐었죠. 갑순이 갑돌이. 그래서 갑순이, 그 다음에 고객 인스턴스 하나가 또 갑돌이가 있었죠. 그렇죠. 이건 이제 클래스가 아니고 인스턴스들입니다. 인스턴스. 그 다음에 제품 인스턴스는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제품의 인스턴스는 마스크, 라면,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제품의 인스턴스는 마스크. 그래서 제품에도 예를 들면 제품의 이름을 나타내는 속성이 있다고 합시다. 예, 제품을 이름을 나타내는 속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 제품으로부터 생성된 인스턴스들 이름은 다 없다고 합시다. 인스턴스의 이름은 어노니머스, 익명의 인스턴스라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는 네임이 어떤 인스턴스 있죠? 마스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면이 있었죠. 라면 있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인스턴스입니다. 이건 인스턴스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갑돌이는 이제 마스크를 주문했죠.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갑돌이는 마스크를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이제 연결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사이의 연결관계를 뭐라면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 그래서 링크는 그냥 실선입니다. 링크는 실선으로 나타납니다. 실선 이렇게. 이걸 연관관계를 하지 않고요.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관계는 연관관계라 그러지만 이 객체의 클래스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사이는 링크라고 그랬고 그냥 실선입니다. 실선이고 화살표는 없어요. 항상 링크라고 연결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갑돌이는 마스크를 주문했다 그러면은 이제 갑돌이와 마스크는 이제 링크 관계가 성립된 거죠. 링크가 된 거,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갑순이는 라면과 또 링크 관계에 있는 거죠. 갑순이는 라면과 링크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길동이는 컴퓨터와 링크 관계에 있죠. 길동이는 컴퓨터와 링크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갑순이는 컴퓨터와 링크 관계에 있는 겁니다. 갑순이는 컴퓨터와 링크 관계. 갑순이는 컴퓨터와 링크 관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길동이와 마스크도 연결되어 있죠. 길동이와 마스크. 길동이와 마스크. 자,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즉 객체와 객체 사이에 서로 링크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을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으로 합니다. 객체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 객체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 객체들이 인스턴스들이 있으니까 이 인스턴스들로부터 고객이라는 클래스가 있구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인스턴스들, 마스크, 컴퓨터, 라면이라는 인스턴스들로부터 제품이란 이 클래스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링크 관계로부터 이제 연관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데, 보면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 길동이를 보면 제품과 컴퓨터 이 두 개가 대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은 여러 제품을 주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제품만 주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연관 관계를 유추하는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제품과
일단 방향은 양방향으로 하죠. 고객 입장에서 제품은 여러 개를 주문할 수 있죠. 그래서 다중성을 보면 스타 주문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제품도 주문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제품 여러 개를 주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제품 입장에서 봐더라도 한 제품을 여러 고객이 주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마스크를 보면 길동이와 갑돌이가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제품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 이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고객이 여러 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M2는 스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 사이에 이 링크를 보면서 우리가 연관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역으로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추할 수 있었죠. 여기 네임이 마이너스 기호가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뭐 관계 이름을 더 쓰자면 주문하다, 주문, 오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링크에는 이제 링크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연결 관계만 보여주고요. 연관관계 이름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의 것은 클래스 다이어그램, 밑에 것은 객체 다이어그램. 우리가 이제 객체 다이어그램으로부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유추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사실이 뭐냐면, 지금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뭐가 빠졌냐면, 어떤 정보가 빠졌냐면, 주문 날짜와 주문 수량 정보가 다 빠져 있죠. 주문 날짜와 주문 수량 정보가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돌이는 마스크를 주문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표현했는데, 언제 주문했는지, 주문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실이 지금 현재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주문 수량과 이건 이제 주문 날짜죠. 주문 날짜와 그 다음에 주문 수량, 이건 이제 속성 정보겠죠. 어떤 클래스의 속성 정보가 되겠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고객 클래스의 이게 속성 정보인지 제품 정보의 속성 정보인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고객에 만약 해볼까요? 고객에서 주문 날짜 오더 데이트라고 합시다. 데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 수량 퀀터티 하고 정수행위 할까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고객의 속성으로서 주문 날짜와 주문 수량을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객체 다이어그램에서 이 길동이가 컴퓨터를 2020년 3월 3일 날 한 대 주문했잖아요. 그럼 2020년 3월 3일 이제 주문 날짜고 주문 수량은 한 대죠. 이 사실을 객체에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오더 데이트라 하고요. 2020년 뭐였습니까? 3월 3일이죠. 2020년 3월 3일 날 뭘 주문했죠? 컴퓨터를 주문했죠. 벌써 좀 이상한 게 보면은 이 2020년 3월 4일 이 고객에 두면은 지금 길동이 입장에서 보면은 마스크를 2020년 3월 3일 날 주문했는지 컴퓨터를 주문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죠. 고객 클래스의 이 주문 날짜, 주문 수량도 마찬가지겠죠. 주문 수량도
여기 이 고객 클래스의 속성 정보로 생각해서 두면은, 이상하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퀀터티 1, 이렇게 되면, 길동이가 마스크를 주문을 할 때 2020년 3월 3일 날 하나를 주문했는지, 컴퓨터를 주문을 할 때 2020년 3월 3일 날 하나를 주문했는지가 불명확하죠. 고객 클래스의 속성으로 주문 날짜와 수량을 두면은 이와 같이 명확하지 못하는 면이 있죠. 따라서 고객 클래스의 주문 날짜와 주문 수량은 고객 클래스의 속성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고객 클래스 속성 정보로 두지 말고 주문 날짜, 주문 수량을 우리가 이거를 제품 정보의 속성으로 한번 둬보죠. 자, 제품 정보의 속성으로 두면, 자, 그럼 고객 클래스의 속성 정보가 아니고 제품 클래스의 우리가 속성 정보로 주문 날짜와 수량을 더 봅시다. 그래서 길동이가 이제 2020년 3월 3일 날 컴퓨터 한 대를 주문했잖아요. 뭐 그 사실을 여기에 나타내 봅시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2020년 3월 3일 이 한 대라는 게 보면은 제품 인스턴스 입장에서 보면 연결 관계에 있는 게 길동이하고 갑순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 3월 3일 한 대 주문한 게 갑순인지 길동인지가 명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품 인스턴스 입장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제품 클래스의 오더 데이트, 퀀턴티, 이 주문 수량과 주문 날짜 속성을 두면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주문 날짜, 주문 수량은 고객 클래스의 속성도 아니고 제품 클래스의 속성도 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은 주문 날짜와 주문 수량 같은 이러한 그 속성 정보는 실제적으로 이 주문 연관관계, 이 두 개의 이 고객과 제품이 같이 있을 때만 유효한 정보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서로 짝을 맺을 때, 고객과 제품이 이제 서로 짝을 맺을 때 의미가 있는 정보죠. 어느 한쪽에만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니고 고객이 어떤 제품을 주문했을 때 언제 주문했는지 주문 수량이 무엇인지, 즉 이거는 이 연관 관계의 속성 정보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연관 관계의 속성 정보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관 관계의 속성 정보를 어떻게 나타내냐? 그러면 이 연관 자체도 속성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연관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연관 클래스는 이와 같이 클래스 두고요. 보통 연관 클래스 이름은 이 연관 관계 이름을 반영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이라고 그냥 적죠. 연관 클래스 이름은 주문이고, 그 다음에 점선으로 관련된 연관 관계에다가 연관 클래스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연관 관계와 점선으로 같이 연결을 시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속성 정보를 우리가 두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과 제품이 이 주문 자체의 속성 정보로 주문 날짜와 수량이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문 날짜 수량은 이 고객 정보와 제품 정보가 서로 연관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연관관계에 있을 때 의미 있는 이 속성 정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한쪽 클래스에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관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관 클래스는 이제 보통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이 연관 클래스를 바로 쓰지는 않고요. 연관 관계로 우리가 변환해서 쓸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연관 클래스를 쓰지 않고 이와 같이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보통은 이 연관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이 그 일반적인 클래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모델링할 수 있다. 변환해서 사용한다. 이야기고요. 보면은 이제 이 고객이란 클래스하고 이제 주문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죠. 주문이라는 클래스에는 이제 주문 날짜와 주문 수량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고객이 이 제품을 주문하는데 그 주문의 자체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정보가 있다면 이와 같이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서 주문 날짜와 주문 수량을 이렇게 하는 거죠. 객체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이걸 모델링 해보면, 자, 객체 다이어그램을 써서 모델링 하면 아까 같은 상황을 한번 모델링 해봅시다. 갑돌이는 마스크를 2020년 4월 10일 10장 주문했다. 그러면 이 주문 인스턴스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문 인스턴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더바 하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주문 날짜는 2020년 갑돌이는 4월 10일 10장. 2020년 4월 10일고요. 주문 수량은 10장이 되겠죠. 이건 이제 갑돌이하고 마스크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갑돌이하고 마스크 사이에 이와 같이 주문 객체하고 이제 주문 클래스 인스턴스하고 링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마스크 주문은 또 이 마스크하고 링크가 생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게, 갑순이는 라면을 2019년 11월 18일 날 2박스 주문했다. 11월 18일 날 라면을 2박스 주문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길동이는 컴퓨터를 2020년 3월 3일 한 대 주문했죠. 길동이가 하고 이제 이 주문 인스턴스하고 링크가 있고, 이거는 이제 컴퓨터하고 링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순이도 컴퓨터를 2018년 10월 1일 날 2대 주문했죠. 두 대 주문한 겁니다. 그쵸? 그 다음 길동이는 마스크를 2020년 4월 2일 5장 주문했죠. 2020년 4월 2일 다섯 장. 자, 이거는 이제 이꼴로 다 바꾸죠. (4월 2일) 5장 주문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연관 클래스를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에 클래스를 하나 더 두어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연관 클래스입니다. 연관 클래스. 연관 클래스는 이 연관, 이 자체에 있는 정보를 관리해주는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연관 클래스는 보통 이제 중간에 이와 같은 그 연관 클래스와 대응되는 클래스를 둠으로써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실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자, 고객과 제품 사이에 주문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클래스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주문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개발한 시스템은
고객과 제품 사이의 이 주문 내역, 주문 히스토리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고객은 이제 길동이는 컴퓨터를 주문한 거고요. 갑순이는 갑순이가 주문한 내용은 컴퓨터를 주문했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언제 주문했는지가 다 내역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문 내역을, 고객이 한 주문 내역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구현을 하면, 개발을 하면 주문의 내역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이제 보면요, 좀 더 일반화시켜서 패턴화 시켜 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새가 우리는 만들 수가 있는데요. 3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사물. 자, 이런 식의 모양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사물과 사물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들의 내역, 사건을 관리한다. 아까 보면은 이 사물이 그 고객에 있었고 사물은 제품이었잖아요. 그들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주문한다는 사건이 있었으면 주문의 내역을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기반을 두고 시스템을 개발하면 이 사건의 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이 예제에서는 이 주문의 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고객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주문한 내역들을 시스템에서 관리한다. 이제 그러고 싶을 때 이와 같이 디자인을 하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관리할 때, 책을 대출할 때 대출 일자와 반납 일자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모델링 하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보면 학생이라는 이 클래스가 식별이 될 거고 책이라는 클래스가 식별이 되겠죠.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있다? 대출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번 클래스 다이어그램 모델링을 해보죠. 대출 날짜나 이 반납 날짜 같은 정보는 학생하고 책이 같이 존재해야만 의미가 있는 정보죠. 그래서 학생 클래스의 속성 정보도 될 수 없고 책 클래스의 속성 정보도 될 수 없는 거고 이 연관관계의 속성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연관 클래스에 대출 날짜나 반납 날짜 정보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연관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관 클래스 이름은 대출 이고 여기에 이제 대출 날짜 하고 반납 날짜 이렇게 두겠죠. 이거는 이제 이 연관 관계로 점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헤드는 없애줘야 돼요. 이 에로우 헤드는 없애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개발할 때는 이제 이걸 직접 보고 개발하는 게 아니고, 자, 사물과 사물 사이에 대출이라는 이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 사건, 이 대출 날짜라니 반납 날짜 같은 이런 정보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사물, 사건, 사물 생각해서 학생이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책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이 대출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관리하고 싶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놈을 이렇게 변환해주면
이 대출 자체를 우리가 관리한다. 즉 대출 자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학생이 어떤 책을 언제 빌렸고 언제 반납했는지 이러한 내역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죠.